우리가 지난 문제에서 반대어 발스 기체 팽창 문제를 풀어봤다면 이번 문제에서는 임의의 상태 방정식을 가지는 실제 기체의 팽창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상태 방정식 PVM이 RT 더하기 AT 제곱을 따르는 298K 1몰의 단원자의 실제 기체가 진공인 외부 압력에 대해 부피가 2배 될 때까지 단열 팽창하였다. 이 실제 기체의 정적 몰 연료량은 문제 온도 범위에서 온도에 정비례하고, 즉 CVM은 BT네요. 상수 A와 B 사이에는 B분의 A가 0.231인 관계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평형에 도달한 후 기체의 온도는 얼마인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은 298K 1몰의 기체가 진공인 외부 압력에 대해 부피가 2배가 될 때까지 단열 팽창한 것이 문제의 조건이죠. 만약에 이 변화가 실제 기체에 대해서, 이상 기체에 대해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진공인 외부 압력이니까 PEX가 0이란 말이고요. 외부 압력이 0이니까. 따라서 dW는 마이너스 PEX dV니까 얘가 0이니까 언제나 0이 됩니다. 따라서 W는 0이죠.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외부 압력이 진공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단열 팽창했다고 했으니까 Q가 0입니다. W가 0이고 Q가 0이니까 우리가 델타 U, 즉 DU나 델타 U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DU가 0이란 말은 CVDT가 0이란 말이고요. 따라서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DT가 0이란 말이고. 따라서 온도 변화가 없게 되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 기체라면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 기체라면 왜 온도가 변하게 될까요? 이 지금의 흐름에서 어디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걸까요? 한번 봅시다. 실제 기체라 하더라도 이 dW의 정의는 만족하기 때문에 dW는 마이너스 px dV가 되기 때문에 외부 압력이 0이라면 일은 한 게 아닙니다. 실제 기체도. 따라서 dW는 0이 된 부, 따라서 W는 0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단열일 땐 당연히 Q는 0이고요. 따라서 DU는 0이 됩니다. 왜냐하면 W하고 Q를 더한 게 델타 U이기 때문에 델타 U는 0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기체의 경우 델타 U가, 우리가 DU가 지난 11번, 예제 11번에서 푼 것처럼 CVDT가 아니라 CVDT 더하기 파이T dV로 표시된다고 했죠. 이것이 보다 일반적인 식입니다. 이상 기체의 경우에는 파이T가 언제나 0이기 때문에 우리가 DU를 CVDT라고 쓰지만 실제 기체에서는 CVDT 더하기 파이T dV라고 써야 되고요. 따라서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게 되고, 이게 0이기 때문에 CVDT는 마이너스 파이T dV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본 것처럼 DU는 실제 기체의 경우 CVDT 더하기 파이T dV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값이 지금 0이고요. 문제의 조건에서. 따라서 CVDT는 마이너스 파이T dV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파이T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파이T는 이렇게 정의가 되죠. 파이T는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VT로 정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DU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펀더멘탈 이퀘이션에서 TDS-PDV잖아요. 이거의 양변을 V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파이T잖아요. 그래서 파이T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T 곱하기 V에 대해서 미분한 라운드 V분의 라운드 ST가 일정할 때 빼기, 이건 DV가 약분되니까 P 이렇게 남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맥스웰 릴레이션에 의해서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T V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파이T는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T 곱하기 이렇게 표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의 식에서, 이번 식에서 PVM은 RT 더하기 AT 제곱이죠. VM은 N분의 V니까 이 식은 다시 쓰면 P를 기준으로 다시 쓰면 P는 V분의 nRT 더하기 V분의 NAT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따라서 파이T는 요것을 V에 대해서 미분한 값, 즉 한번 미분해 볼까요?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V분의 NR이 남고 이쪽은 T제곱이니까 2T가 되죠. V분의 ENAT가 됩니다. 따라서 파이T는 요 식을 갖다 집어넣으면 V분의 nRT 더하기 V분의
ENAT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빼기 P 해야 되죠. P가 뭐냐면 P가 이 값이니까 V분의 nRT 더하기 V분의 NAT 제곱을 빼주면 이게 파이 T죠. 따라서 파이 T는 얘는 없어지고 얘는 2에서 1을 빼면 되니까 뭐만 남냐면 V분의 NAT 제곱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V분의 NAT 제곱 이렇게 표시되죠. 그래서 이 상태방 정식으로 표시되는 실제 기체 파이 T는 V분의 NAT 제곱으로 표시됩니다. 자, 이제 이 식을 이 위의 식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CV는 위에서 나온 것처럼 CVM이 BT로 표시되므로 CV는 NBT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이 식은 NBT DT는 마이너스 V분의 NAT 제곱 DV로 표시됩니다. N은 하나 없어지고요. T도 이렇게 하나 없어지고 T끼리 모으면 왼쪽은 T분의 DT는 오른쪽은 마이너스 B분의 A의 V분의 DV꼴로 표시됩니다. 이제 양변을 적분해 볼까요? 이렇게 적분을 하면 왼쪽은 ln TI분의 TF가 되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B분의 A는 상수고 ln VI분의 VF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B분의 A는 0.231이라는 값을 줬으니까 이 값은 0.231이 됩니다. 따라서 TF는 TI 곱하기 VI분의 VF의 0.231승인데 마이너스 0.231승인데 VI분의 VF가 2배가 될 때까지 팽창한 경우이므로 2배가 되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0.231승이 됩니다. 초기 조건은 298K였으니까요. 298K를 집어넣고 이 계산을 하면 TF는 254K가 됩니다. 따라서 이상기체라면 온도 변화가 없겠지만 실제 기체에서는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문제를 풀었더니 온도가 살짝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실제 기체 문제를 풀 때는 du가 CVDT가 아니라 du가 CVDT 더하기 파이T dV로 쓸 수 있다. 이때 파이T는 라운드 U분의 라운드 VT고 뭐 조금 더 나가서 기억할 수 있으면 T 곱하기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T의 V승 마이너스 P 식을 하나 더 기억해 두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제 11에서 반대어 발수 기체도 한번 풀어봤고요. 예제 12에서는 임의의 상태 방정식을 준 실제 기체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